798km, 한국의 휴전선보다 2배 이상 긴 이 선은 100년 넘게 갈등을 품어온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곳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수단과 남수단,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남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한때 서구 열강이 그어놓은 선 위에서 갈등을 겪고 있죠. 역사학자들은 이걸 제국의 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태국은 식민지가 된 적은 없지만 국경 문제만큼은 프랑스와의 협상이 불가피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국과 캄보디아는 같은 대륙 같은 지역에 있지만 세계에서 바라보는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태국의 GDP는 약 5,462억 달러인데 반해 캄보디아는 약 498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11배가 넘습니다. 경제력만큼이나 군사력에서도 격차는 확연합니다. 병력의 규모, 무기의 체계, 국방의 예산 등 모든 지표에서 태국이 앞서 있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벌어진 분쟁은 그런 숫자들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역사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국경선은 1904년, 1907년 프랑스와 맺은 조약을 근거로 합니다.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산맥의 능선, 빗물이 갈라지는 경계, 즉 분수령, 자연이 만든 선을 따라 국경을 나누자고 약속했죠. 문제는 프랑스가 지도를 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프랑스 측이 만든 브록 지도는 애초에 합의했던 분수령 경계가 정확히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쟁 지점은 파눔동락 산맥 일대 프레아 비히어 사원 주변입니다. 태국은 조약 원문대로 산맥을 기준으로 국경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제작한 지도를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문서가 서로 다르니 100년간 주장이 어긋날 수밖에 없었죠. 오랜 분쟁의 역사 속에서도 적대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캄보디아는 폴포트 정권 아래 킬링필드라 불리는 참혹한 내전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캄보디아인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30만 명이 넘는 캄보디아 난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교육, 그리고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절박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오늘 이 국경의 역사를 따라가며 그 기록과 현지의 목소리를 한국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แต่ตามแนวชายแดนไม่ว่าจะฝั่งพม่าฝั่งลาวฝั่งกัมพูชาเนี่ยจริงๆก็สงบมาตลอดแต่ช่วงหลังผมก็ไม่แน่ใจเนื่องจากว่าตอนปี54เนี่ยก็เคยเกิดระลอกในเรื่องของพื้นที่ชายแดนแต่ตอนหลังมันก็ต้องมาดูในส่วนของสายพันธุ์น้ำใช่ไหมใช่ค่ะอะไรยังไงแล้วก็จะเป็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นั้นแต่ทุกอย่างมันเปลี่ยนไปเนื่องจากว่าใช่เพราะว่าธรรมชาติก็มันเปลี่ยนไปใช่ไหมคะการลบเปลี่ยนไปยุคโทรกรก็เปลี่ยนไปสมัยก่อนเขมรไม่ได้มีมากมายตอนหลังมีผู้สนับสนุนต่างๆนะเขาก็ดีขึ้นการลบเขาก็มาฝึกกับเราด้วยนะแล้วเขาเข้ามาทำดึงแบบนี้มันก็จะเกิดเหตุการณ์ที่เราสูญเสียทั้งเขาทั้งเราจริงเราไม่ได้อยากจะไปลุกลามเขาเราก็อยู่ในส่วนของเราช่วยเหลือเขาด้วยอย่างในประเทศท่านยังเคยเข้าไปช่วยเหลือในเรื่องของโรงเรียนแล้วก็ให้ทุนการศึกษาคนเขมรเข้ามาเรียนที่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ล้วผมก็คิดว่าเราช่วยเขาถึงแม้จะปะทะกันแต่เราก็พยายามปะทะในส่วนที่ประชาคมโลกเขารับได้หลายๆประเทศก็พยายามขึ้นเป็นโลโก้ธงชาติไทยแสดงว่าเขารับรู้รับทราบแล้วแต่เขาอาจจะไม่กล้าที่จะฟันธงไปว่าแบบนี้มันดีแต่ว่าเขารู้ในแล้วว่าเฮ้ยผมเชื่อมั่นว่าประเทศไทยปฏิบัติตามกฎบัญญัติของสหประชาชาติจริงมันก็สุขใจเลยว่าหลายคนหลายชาติเขาเข้าใจเราแต่ทั้งที่เรายัง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น้อยใ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บอกกล่าว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ขารู้เขาสัมผัสได้ว่าคนไทยเราไม่รู้เราปกป้องแต่เราไม่รู้จิมินเป็นตัวแทนทั้งเกาหลีแล้วก็พฤติกรรมของหนูด้วยว่าแบบขอบคุณทุกคนที่ช่วยเหลือพวกเราด้วยนะคะขอบคุณมากเลยขอบคุณมากเช่นกันที่ช่วยกันส่งกำลังใจให้ทหารแล้วก็ตำรวจแนวหน้า한국 전쟁 당시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달려와준 국가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국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달려와준 분들이거든. 그때 고지전이 체감온도로 영하 30도에서 40도 정도가 됐었대. 얼추 느낌을 비교해보자면 거의 북극이나 남극의 기온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한파였는데 그때 당시에 참전용사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전쟁도 무섭지만 추위는 더 무서웠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겨울이란 걸 느껴보지 못한 태국 군인 입장으로서는 그 고지전이 얼마나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는지 또
이런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태국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머리는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지도 위에 그어진 선 하나가 어린아이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십만 명을 피난길에 오르게 하는데 단 며칠이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정작 그 선을 그은 프랑스는 이곳에 있지도 않았고 남아있던 사람들만 피해를 입은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한 말이 기억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전 세계에 남긴 문제들이 지금도 각 나라를 괴롭히고 있다 라고 합니다. 조금은 거친 표현이지만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솔직히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그곳을 여행하다 만났던 동네 사람들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곳을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겐 태국의 역사까지 깊이 이해해달라는 건 어쩌면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국경도 한국처럼 아픈 선이구나. 그 정도로만 기억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도 이 국경 마을엔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요?